안녕하세요. 세타랩의 문수정입니다. 오늘은 3강 IoT 디바이스 개발 방법론 중에서도 실외 IoT 디바이스 개발하는 예제를 가지고 3강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에서는 실외 IoT 디바이스 제품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하기로 하였는데요. 우선 큰 제목으로는 자전거 도난 방지를 개발해보자 라는 거를 타이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이디어 정리에서는 제가 생각한 아이디어는 자전거가 내가 놓은 위치에서 일정 거리를 벗어나면 사용자에게 알려주자라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에 따른 시나리오로는 1분별로 GPS를 체크를 해서 해당 GPS 정보를 서버에 전송을 하고 서버에서는 1m 이상 차이가 나면 단말기에게 지금 도둑맞고 있으니까 빨리 데이터를 전송을 하라는 의미로 10초에 한 번씩 위치 체크를 해서 데이터를 보내라고 명령을 내리고 사용자에게는 1m 이상 지금 차이가 났으니까 가서 확인해 보라는 알림 메시지를 보낼 예정입니다. 그랬을 때 필요한 기술들은 당연히 이제 GPS 단말기 정보가 필요할 테고 타이머, 그 다음에 무선 전송 기술은 무엇을 이용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고 서버와 사용자에게 알리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지금 단순한 것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굉장히 복잡한 시나리오를 생각을 하실 거니까요. 그거에 따른 필요 기술들을 쭉 나열을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술 조사 단계에서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모든 기술들을 조사해야 되는 단계입니다. 저는 다는 안 할 거고요. 이번 시간에도 이제 간단하게 몇 개의 예제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PS 단말기를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아두이노에 대해서 먼저 확인을 해보면 아두이노 우노 GPS라고만 쳐도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GPS 모듈을 지금 아두이노에 어떻게 연결을 해서 쓰면 된다라고 하는 결선도까지 다 예제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처럼 이러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개발을 해보셨을 때 금방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T에서도 지금 똑같은 GPS 모듈을 이용했을 때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개발 보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GPS 동작 확인은 쉽게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무선 기술로는 저희의 큰 주제죠. 로라를 이용을 한 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외이니까 로라 기지국을 통한 로라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무선 기술을 개발을 해보도록 하고요. 그랬을 때 이 로라 모듈들을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다양한 로라 모듈들이 나오는데 이 리벨리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다양한 보드들에게 지금 동작할 수 있는 모듈 타입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기노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로라 GPS 쉴드로 해서 로라망과 GPS가 한데 묶인 원보드 타입으로 쉴드 타입을 해서 나왔습니다. 쉴드라는 것은 아두이노의 익스텐션 커넥터들을 지금 쓸 수 있게 그렇게 편한 타입으로 나온 거를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마찬가지로 ST에서도 똑같이 로라 쉴드를 이용한 보드를 사용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다른 아예 원보드로 ST 마이크로의 MCU와 그리고 로라 모듈이 합해진 그런 보드 타입들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저는 여기서는 이제 P 뉴클리어 LR1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밑에 보드는 뉴클리어 보드로 지금 L0 계열의 뉴클리어 보드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L073RZ 보드이고요. 그 위에는 로라 실드로 이제 로라망을 이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보드를 선택할 때 유념할 점이 있는데요. 로라 같은 경우는 비면허 대역을 사용을 하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비면허 대역 주파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리전 정보를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이 아두이노 MKR-Wen이라는 것은 예제를 제가 하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살펴보면은 스펙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이제 리전 정보들이 써 있는데 꼭 몇 메가 대역을
지원을 해주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근데 워킹 리전이 지금 EU와 US만 나와 있습니다. 이 이유는 국내에서는 인증을 받지 않아서 지금 그 국내 인증 주파수 대역들은 하나도 기술이 되어 있지 않는데 보통 915MHz를 지원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920MHz를 지원을 하기 때문에 거의 지원이 되는 그런 모듈들입니다. 그렇지만 국내 인증은 따로 다시 받으셔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지금 로라 모듈은 선택을 할 때 항상 내가 지원을 해야 되는 국가의 리전을 지원을 하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로라 모듈을 선택을 할 때 리전 정보를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국내에서는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우선은 국내 로라 인증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KC 인증을 받은 로라 모듈에 대해서만 선택을 우선은 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다양한 제품들이 어떤 게 잘 진행이 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선 로라를 전국망으로 지원하고 있는 SKT 사이트에 들어가서 지원하는 모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tiot.com에 들어와 보면 모듈 신청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서 보면은 다양한 로라 모듈들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다 KC 인증을 받은 것이라서 안심을 하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무라타 전자의 로라 모듈은 지금 현재 ST랑 같이 작업을 해서 원보드 타입으로 나왔고요. 이 전체는 이제 개발보드 타입으로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파트 넘버는 BL072Z LR-WAN이라는 이름으로 나와 있는데 로라 모듈은 무라타 전자의 CMWX1ZZ-ABZ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선택을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 제품 개발을 할 때 편하게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그 외에도 와이솔이나 솔루엠, 이도링크, 디바이스 디자인 같은 경우는 모듈 자체를 따로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개발을 할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선택을 하셔서 개발을 하시면 됩니다. ST사의 이 BL072Z 보드를 좀 더 살펴보면 이것은 오픈 MCU 정책을 따르고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로라 모듈 플러스 어플리케이션 데이터까지 하나의 MCU에서 다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편하게 되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부분에 그 리전 스펙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리전들을 지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금 이 무라타 전자의 모듈은 860MHz부터 930MHz를 지원하는 제품이라서 국내에서도 지금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제품이고 KC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그 외에도 로리엇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다양한 모듈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 로라 모듈들은 각 회사별로 다양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지원해야 되는 국가의 리전 정보를 확인을 해서 선택을 해서 개발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드 정보 외에도 서버 정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이제 하드웨어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더 살펴볼 예정인데요. 서버에서는 로라웬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서버와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은 나중에 로라웬 관련해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만약에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한다 그러면 빅데이터도 필요하고 그 외에 다양한 서버 기술들이 필요하겠죠. 이 부분들은 여러분의 시나리오에 따라서 충분히 더 필요한 정보들을 기술 조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그 외에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요구사항들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CPU나 메모리, IO핀, 타이머 이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메모리 정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본다라고 하면 아까 같이 오픈 MCU 정책을 쓸 때는 ST에서는 이제 로라웬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메모리 사용량을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L074RZ 보드가 지난 시간에 롬 사용량이 28K 정도, 램 사용량이 2.7K 정도라고 했는데 만약에 로라웬을 올린다라고 하면은 롬 사용량이 42K 정도, 램 사용량은 5K 정도로
그 외에도 다양한 기술 조사가 필요한데요. 그것들은 지난 강의 시간에 했던 것으로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선 지난 강의를 토대로 충분한 자료 조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제품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제품 선택을 할 때에는 기술 조사를 토대로 내가 제일 필요한, 제일 괜찮은 것을 찾아서 제품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나 메시지 시퀀스 다이어그램, 클래스 다이어그램 같은 다양한 소프트웨어 산출물들을 통해서 구현을 하기 전에 충분히 고려를 하신 뒤에 그것을 토대로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간단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을 예제로 들었습니다. 우선 GPS 데이터 전송하는 흐름도에 대한 예제인데요. 우선 STM32 보드 플러스 GPS 플러스 로라 모듈을 한 대 엮은 보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처음에 파워 온이 됐을 때 로라 모듈에서 조인을 완료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자세한 과정은 나중에 로라웬 스펙 공부를 하실 때 그때 들으시면 되고요. 우선 이제 네트워크 서버와 조인하는 단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센서 데이터가 올라가는데요. 저희는 이제 GPS 센서이기 때문에 GPS 데이터가 올라가겠죠. 이 GPS 데이터가 네트워크 서버로 갈 때는 암호화된 데이터로 갑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서버에서 다시 어플리케이션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는 그러한 시퀀스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떠한 특별한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지 않는데 이러한 이후에 자세한 시나리오 구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네트워크 로라웬 서버를 통해서 저희가 실습할 때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 내용은 간단하게 그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내용도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동작 확인하고 디버깅하고 그리고 항상 그 커뮤니케이션 부분은 약간 디버깅에서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이용을 해서 디버깅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서버나 앱 서버도 디버깅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추후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개발을 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소모량은 항상 꼭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고요. 이후에 더 많은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썼던 문헌들은 로라웬 스펙이나 그다음 메카솔루션에서 아두이노 관련한 실습 매뉴얼 파일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가져다 썼고요. 그리고 아두이노 사이트, ST 사이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울 IoT 센터에서 세미나를 했던 내용이라서 그 부분에 다시 한번 참고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 사이트를 가보면 더 풀 버전으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문의사항이 있으면 저희 help@setalab.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